여러분, 혹시 내 몸속 혈관이 지금 안전하게 잘 흐르고 있을지 궁금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우리 몸의 생명의 강을 몰래 노리는 소리 없는 악당, 바로 이상지질혈증에 대해 중학생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해부터 풀어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병은 뚱뚱한 사람만 걸리는 병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날씬해 보여도 우리 피 속은 기름진 슬러지, 즉 찌꺼기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이 병은 초기 증상이 전혀 없어서 마치 투명 인간 같은 악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단순히 피에 지방이 많다고 해서 고지혈증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나쁜 기름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착한 기름이 부족한 경우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상지질혈증이라는 더 정확한 이름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우리 혈관 속을 돌아다니는 3명의 주인공들을 만나볼까요? 첫 번째는 악당 찌꺼기라는 별명을 가진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친구는 혈관벽에 끈적끈적하게 파고들어 길을 좁게 만들고 심장마비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두 번째는 혈관 청소기 착한 로봇 HDL 콜레스테롤입니다. HDL은 혈관벽에 쌓인 나쁜 찌꺼기를 청소해서 간으로 돌려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친구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창고라는 별명을 가진 중성지방입니다. 우리가 쓰고 남은 에너지가 변해서 쌓인 지방인데요. 뱃살의 원인이기도 하고 우리 피를 탁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럼 내 피는 얼마나 깨끗할까요? 지금 보시는 안전구역 대시보드를 통해 여러분의 혈관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200mg/dL 미만, 악당 LDL은 130mg/dL 미만, 그리고 청소기 HDL은 60mg/dL 이상이 좋습니다. 중성지방은 150mg/dL 미만이어야 해요. 이 기준 중에서 단 하나라도 벗어나면 이상지질혈증 경고등이 켜지는 것이니 꼭 기억해주세요. 이 소리 없는 암살자가 우리 혈관을 어떻게 막아버리는지 타임라인을 따라가 볼까요? 1단계, 생명의 강처럼 혈액이 시원하게 흐르는 정상 상태입니다. 2단계, 과도한 LDL 악당이 혈관 내막에 스며들어 노란띠를 만들지만 이때는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3단계는 병목 현상인데요. 찌꺼기가 뭉쳐 덩어리가 커지고 혈관 폭이 좁아져 피가 흐르기 힘들어집니다. 이때도 대부분 증상이 거의 없어요. 마지막 4단계, 강의 범람은 덩어리가 터지면서 혈전이 생겨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치명적인 순간입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져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당들은 언제 우리를 공격할까요? 대한민국 생애주기 위험 지도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0대에서 20대는 패스트푸드, 배달음식, 운동 부족 등으로 젊은 층의 위험도가 꾸준히 오르고 있어 이제는 안심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특히 30대에서 40대 남성은 잦은 회식, 과도한 음주, 앉아있는 직장 생활로 인해 유병률이 무려 28.9%로 가장 높아요. 여성보다 약 4배나 높죠. 그런데 50대 여성에게는 은밀한 역전이 일어납니다. 폐경 이후 혈관을 보호해주던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50대부터 여성의 유병률이 급격히 치솟는답니다. 많은 분들이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하면 삼겹살 같은 지방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형 탄수화물 함정 들어보셨나요? 한국인의 식단은 총 에너지의 약 59에서 60%가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무려 47.1%의 한국인이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고 있다고 해요. 더 치명적인 습관은 밥배 따로, 디저트 배 따로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 또 떡볶이, 면 같은 탄수화물이나 달콤한 음료를 먹는 습관이 가장 위험합니다. 고기보다 무서운 진짜 주범은 바로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인 거죠. 그럼 이 탄수화물이 어떻게 혈관 기름으로 변하는지 그 마법 같은 과정을 단계별로 알아볼까요? 물론 좋은 의미의 마법은 아닙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과도한 섭취입니다. 우리 몸이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탄수화물이 들어오는 거죠. 두 번째, 간은 이 남은 탄수화물을 버리지 않고 마치 변한 공장처럼 중성지방, 즉 에너지 배터리 형태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이 중성지방은 뱃살로 저장되거나 혈관 속으로 쏟아져 나와 피를 탁하게 만듭니다. 아참, 알코올도 이 공장을 미친 듯이 가동시키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상지질혈증은 절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마치 악당들의 동맹처럼 친구들을 불러 모아 우리 몸을 완전히 장악하죠. 이는 도미노 효과와 같습니다. 비만인 사람은 무려 53.7%가 이 병을 앓고 있고 고혈압 환자의 68.3%가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는 무려 86.4%가 이상지질혈증을 가지고 있어요.
혈관 속에 설탕과 기름이 만나 최악의 끈적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듯 여러 질병이 서로 영향을 주며 우리 몸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이 악당들을 물리칠 궁극의 무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똑똑한 연료, 즉 건강한 식단입니다. 한국형 건강 접시를 기억해주세요. 첫 번째 규칙, 하얀색을 갈색으로 바꾸세요. 흰 쌀밥이나 밀가루 대신 현미, 통밀, 잡곡 같은 통곡물을 선택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나쁜 기름 대신 착한 기름을 선택하세요. 삼겹살이나 베이컨 대신 고등어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나 콩, 두부를 드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부를 많이 채용하세요. 채소, 해조류, 버섯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관 속 기름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궁극의 무기는 바로 강력한 엔진, 즉 움직임입니다. 운동이 곧 약이라는 말이죠.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몸에 쌓인 에너지 배터리인 중성지방을 활활 태워버립니다. 또한 운동은 우리 몸에서 거의 유일하게 청소 로봇인 HDL 콜레스테롤의 숫자를 늘리고 힘을 세게 만드는 마법의 스위치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루 30분, 일주일에 5번 이상 숨이 살짝 찰 정도로 걷거나 움직이세요.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강물은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세 번째 궁극의 무기는 바로 의학의 지원군, 즉 약물 치료입니다. 때로는 유전적인 이유나 이미 질환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식단과 운동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는 스타틴 같은 지질 강화제는 간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매우 강력하고 안전한 지원군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약을 드시는 동안에는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금주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나눈 이야기를 트리플 실드로 핵심 요약해 볼까요? 이상지질 혈증은 단순히 기름만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밸런스의 문제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가 균형을 이룰 때 혈관은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패는 똑똑한 연료 즉 식단입니다. 탄수화물 폭탄을 피하고 양질의 에너지를 넣어주세요. 두 번째 방패는 강력한 엔진인 운동입니다. 남은 에너지가 쌓이기 전에 움직여서 태워버려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패는 정기적 점검,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아프기 전에 미리 피 검사를 통해 내 몸의 대시보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피가 맑아야 우리의 내일도 맑을 수 있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이상지질 혈증이라는 위협은 무섭지만 우리가 오늘 점심 메뉴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퇴근길에 30분만 더 걷는 것처럼 작은 선택들이 모여 그 위협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의 강이 언제나 막힘없이 시원하게 흐르도록 오늘부터 당장 건강을 위한 행동을 시작해주세요.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